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오늘부터는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과서, 그리고 여러분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개인 노트 준비하셔야 되고요. 노트는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연습장 같은 거 써도 되고, 줄노트를 써도 되고, 뭐 다른 과목이랑 편하게 쓰셔도 되고, 여러분이 알아서 쓰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파워포인트를 같이 이 빈칸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하면서 할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시면 중간에 비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채워가면서 같이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단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쓰고 뭐 이렇게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들은 같이 여러분이 노트에 여러분 손으로 다 적으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손으로 다 받아 적고 보이는 거는 다 적으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파워포인트 내용은 여러분 책의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단어 이렇게 명사로 떨어져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책을 보시면 이렇게 문장형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먼저 PPT 내용을 이 파워포인트 내용을 같이 공부한 다음에 책을 가서 읽는 방법이 있고, 책을 먼저 보고 파워포인트 이 내용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복습이냐 예습이냐 뭐 이거죠. 둘 다 해도 좋겠죠. 그죠? 근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만난 친구들한테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세계사 파트는 여러분한테 부담을 많이 안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책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도 그거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 한 거, 중요하니까 중요하다 하는 거니까 꼭 잘 보시고요.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 내용은 미리 여러분한테 지시를 합니다. 방금 보셨지만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이거 학교 홈페이지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학습마당이라고 있어요. 학습마당에 2학년 공부방에 가시면 제가 이미 올려놨습니다. 벌써 7명이나 봤네. 그죠? 이 수업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이거는 교과서 페이지 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공책 정리, 노트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출력이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 정리를 따로 하셔도 되는데 아마 좀 작을 거예요. 칸이 작을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오늘 공부해봐도 될까요? 일단 책은 18페이지부터 저랑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학습터에 올렸던 영상들로 이 앞부분은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고 일단은 이제 지필평가 대비를 좀 할 생각으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펴놓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리고 PPT 파워포인트 부분 선생님이랑 같이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배우는 건 이거죠. 두 개가 나옵니다. 구석기 시대 그리고 신석기 시대 두 개의 시계로 구분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경우에는 이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달라지는데 이건 이따가 같이 정리를 하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선사 시대라는 말을 써요. 그죠? 선사라는 말 자체는 먼저 역사보다 먼저 있었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있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사 시대로 가겠죠. 역사 시대는 기록이 있다. 근데 선사 시대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 이 시기를 우리가 또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것은 바로 구석기 시대, 여기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에서 공통적인 단어는 바로 이 석기죠. 석기는 돌로 만든 기구, 도구 이런 뜻입니다. 돌로 만든 기구, 돌로 만든 도구 이런 뜻인데 구석기의 경우에는 좀 더 오래된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예전 거.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뭔가 더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석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구분하는 선사시대에서 구석기냐 신석기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도구의 변화. 어떤 도구를 썼냐. 둘 다 똑같이 돌이 기준이죠. 돌로 만든 도구를 쓰긴 썼는데
옛날 거, 더 오래되는 거, 옛날 거, 초창기 모습이 구석기, 똑같이 돌로 만들어진 도구를 썼는데 무언가 더 새롭다 그러면 신석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구석기 시대는 어떤 도구를 썼냐? 가장 중요한 도구.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뗀석기입니다. 일단 석기죠? 돌로 만든 도구인데 뗐대요. 그러니까 큰 돌을 들어서 뗀 거죠. 던져서 떨어져 나온 떼져진 부분을 그냥 주워다가 쓰는 거예요. 주워다가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름은 주먹도끼. 주먹에 들어올 만한 도끼 스타일의 돌을 말합니다. 주먹도끼. 주먹도끼.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책에 잠깐 가볼까요? 책 1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8페이지에 가시면 여기 있네요. 주먹도끼로 대표적인 이렇게 한 손으로 들어오는 스타일입니다. 한 손으로 들어오는 스타일. 다시 파워포인트 가볼게요. 네, 찢게 찌르게 이런 거는 뭐 찍는다, 뭐 찌른다 이런 뜻이죠. 자, 생활 모습. 경제적으로는 이 당시에는 이제 자연 환경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돌아다니는 동물들을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고 식물들 뿌리나 열매 같은 거 이제 따먹고 이거밖에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거의 경우 어떤 집에 살았냐, 이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생활은 사냥하는 동물들이 가만히 한 곳에 있지 않죠? 그죠? 물고기 마찬가지고 식물들도 다 먹으면 사라지니까 새로운 곳을 찾아가야 하죠. 쉽게 말하면 한 곳에 있으면 굶어 죽겠죠. 그래서 움직입니다. 이동 생활. 이동 생활. 이동 생활을 하고 혼자 있으면 생존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무리를 지어서 함께 다닙니다. 무리 생활. 무리 생활. 그래도 이제 이동을 해서 밤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이제 잠도 자야 되고 그때 생활하는 장소를 우리가 특정 지을 때는 크게 동굴을 이야기합니다. 동굴 보면 들어가서 쉴만 하잖아요. 그리고 또는 집을 짓긴 지어요. 근데 막 짓습니다. 막.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지었다 해서 막집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막집 등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3번에 종교와 예술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체를 매장했다. 여러분 이전에 인류에 출연해서 시체 매장했다는 걸로 나왔던 인류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누구였습니까? 1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누구예요? 그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였죠. 그죠?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이제 시신을 묻고 그 위에다가 장례를 치르는, 그러니까 꽃을 뿌려서 꽃가루를 치러서 죽은 사람을 애도한 이런 모습들, 기념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조각상이나 동굴 벽화를 제작했다. 동굴 벽화. 동굴 벽화에다가 이제 이거 잡혔으면 좋겠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동물들 많이 그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사냥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밑에 보시면 다산은 그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 그리고 풍요. 사냥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자, 이 사회의 특징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같이 무리 생활을 하고 이동 생활을 하지만 이 무리는 모두 다 평등합니다. 평등 사회. 평등하다. 자, 무리가 다들 똑같은 평등한 구조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넘어가도 될까요? 자,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쓴배 찌르개, 주먹도끼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자, 한번 봐볼게요. 구석기 시대에는 돌덩이를 깨뜨리거나 떼어내서 만든 뭐가 사용됐다 했죠? 그죠? 이건 이미 했죠, 여러분? 뗀석기. 뗀석기가 사용되었다. 쓴배 찌르개의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날카롭죠? 여기 쓴배 찌르개 날카롭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약간 뭔가 끼울 수 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화살 위에다 화살촉으로 이걸 끼워서 썼습니다. 보시면 쓴배 찌르개는
뭘로 주로 사용됐냐? 여기다 쓰면 될게요. 되겠죠? 화살촉. 화살촉으로 주로 사용되었고, 주먹도끼는 찍는 날과 자르는 날을 모두 가지고 있어 다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면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막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해서 만든 주먹도끼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하거든요.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프랑스 지역에서 나온 이후에 동양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구석기부터 잘 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딱 나와버렸지 뭡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주먹도끼까지 받고, 지금 우리 무슨 시대 하고 있죠? 그죠? 구석기 시대 하고 있죠? 구석기 시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대는 신석기입니다. 신석기는 무엇이 그렇게 신하냐, 새롭냐? 보시면 일단은 연도 같은 거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연도는 약간 기술하는 방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1만 년 전 이전이라고 하는데 그냥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외워도 된다. 그리고 자연 환경이 변해요. 지구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작은 동물들이 생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집이 쬐깐하고 빠른 동물들이 증가했다. 이 말은 얘네들 잡으려면 우리도 인간들도 도구를 변화를 시켜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시면 신석기 시대에 등장한 도구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번을 써볼게요. 간석기입니다. 석기인데 갈아버렸어요. 그래서 석기의 모양은 더 정교하고 더 작아지고 정밀해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간석기는 구석기 시대에 썼던, 뗀석기는 언제 썼던 거죠? 그죠? 구석기 시대에 썼던 거죠. 뗀석기에 비해서 정교하고 날이 날카로웠다. 그래서 더 사냥하기 좋았겠죠?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곡식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걸 그냥 바닥에 패대기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담아둘 수 있는 토기가 제작이 됩니다. 토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릇이죠. 토기인데 흙으로 만든 그릇. 토기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신석기 시대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의생활을 이제 시작했다는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입었죠. 근데 바늘을 쓰는데 요즘 같은 바늘이 아니고 뼈를 이용한 뼈바늘을 씁니다. 뼈바늘 이용. 벌써 구석기보다 신석기에 뭔가 더 다양해졌죠. 이제 쓰는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거 간석기, 토기, 뼈바늘.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생활 모습. 여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는 아주 잘 보셔야 하거든요. 별표 해둘게요. 생활 모습. 자, 보시면 이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전하고 다르게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농사 짓는 거. 그리고 가축을 키웁니다. 목축. 기르다. 가축을 기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그 동물들 가축이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에 의해서 거주하면서 동물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목축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거든요. 이렇게 별표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 하고 있죠? 신석기 하고 있죠. 신석기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바로 농경과 목축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이전에는 자연 그대로의 것을 우리는 그냥 얻어먹은 거잖아요. 구석기 시대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는 자연을 우리가 직접 이용해서 식량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은 어려운 말로 생산. 써보세요. 자연을 이제는 이용해서 식량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생산. 이거는 생활에 아주 큰 변화다 해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혁명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신석기 혁명이라고 해요.
별표. 신석기 혁명이란 단어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신석기 혁명이라는 것은 구석기 때에 자연의 의지에 살았던 인간이 신석기 시대에 무엇과 무엇을 시작하면서 그렇죠.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자연을 이용해서 즉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생산이라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생산. 생산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생산의 단계에 들어간 걸 우리가 무슨 혁명?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별표 두세요. 자, 이제는 사는 것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왜? 농사 지으려면 1년 내내 옆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 곳에 가까이 이제는 눌러 앉습니다. 정착을 해요. 정착 생활. 주로 바닷가나 강가에다가 물도 구할 수 있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뭐 신석이 됐다고 물고기 안 잡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 구석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동굴이나 뭐라 그랬죠? 그렇죠. 막집이라 그랬죠. 근데 신석기는 이거보다 수준이 더 업그레이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집이라 하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움집. 집 좀 집처럼 보입니다. 움집. 움집을 짓고 여전히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마을을 형성합니다. 움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 자, 아까 나왔죠? 뼈바늘로 옷을 제작했다. 조개 껍데기 등으로 몸을 치장했다. 이거는 종교와 예술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데 여기 뭐라고 쓰냐? 태양, 특정 동물, 영혼 등을 숭배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태양, 특정 동물, 영혼.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자연 환경이고 또 태양 뭐 이런 것들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자연 조물 있죠. 뭐 큰 바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다 신성한 의미를 부여해서 종교 활동, 그러니까 막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특히나 특정 동물의 경우에는 뭐 우리 부족은 곰을 모시는 부족이야. 우리 부족은 호랑이를 뭐 모시는 부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제는 사회 한번 볼게요. 아까 뭐라 그랬죠? 구석기. 구석기는 무리로 뭉탱이로 돌아다니는 사회이고 그 사회는 평등 사회라 했었잖아요. 그죠? 신석기는 어떨까요? 예, 신석기 역시 아직은 평등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주 틀려요. 그죠? 신석기 사회 역시 평등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바뀌냐? 이 이후에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두 사회는 아직은 서로 평등하다. 자, 이 정리. 오늘 여기 생활 모습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꼭 정리하십시오. 선생님 화면을 좀 멈춰놓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다음 파워포인트 화면부터는 더 글씨가 없습니다. 제가 쓰는 걸 같은 속도로 따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이라 조금 많이 넣었네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게 바로 움집입니다. 움집 이렇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석기 시대의 주거 스타일.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26쪽이라 되어 있네. 그죠? 26쪽 넘어가 볼까요? 26쪽이 아닌데? 그죠? 20쪽이군요. 죄송합니다. 자, 20쪽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20쪽을 보시면 이걸 똑같죠? 그죠? 선사시대 사람들. 선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 했죠? 역사 이전, 즉 무엇이 없는 시대. 그렇죠. 기록이 없는 시대. 기록이 없는 시대가 선사고 반대로 기록이 있는 시대는 뭐라 부르죠? 그죠? 우리가 아는 역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선사 시대는 크게 두 개로 뭘 나눈다 했죠? 그죠? 선사 시대는 크게 두 개. 뭐하고 뭐? 그죠? 구석기와 신석기. 자, 또 한번 정리한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엄청 유명한 벽화입니다. 자, 라스코 동굴 벽화고 여기 보시면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그려놓은 동굴 벽화가 있어요. 역시나 사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주술적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동굴 벽화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의 것들은 신석기 시대거든요. 신석기 시대는 좀 달라요. 보시면 씨를 뿌리는 모습, 그러니까 농사 짓는다는 거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농사 짓고 농경, 가축을 기른다. 당연히 목축.
농경과 목축. 이 말은 구석기가 아니고 신석기다.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 가축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 보이죠?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얘는 구석기, 아 얘는 신석기구나. 자, 밑에 가볼게요. 유물관을 보시면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해서 가부터 해서 사까지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책으로 한번 봐볼게요. 책으로 넘어갈게요. 20페이지. 네, 같은 거죠. 보시면 자 1번 유물관의 가에서 사까지 구석기 신석기 나눠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책에 이미 다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구석기에 들어가는 게 대표적으로 가 요거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굉장히 몸이 굉장히 후덕하잖아요. 이유는 많은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풍요를 상징한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정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의 경우에 보시면 라 집게와 주먹도끼 여기서 바로 답이 나와야겠죠. 집게와 주먹도끼 무슨 시대죠? 구석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라가 들어가겠네요. 가와 라 그죠? 가와 라 나머지는 다 신석기입니다. 나머지 신석기 돌도끼 뭔가 갈아진 것 같죠? 훨씬 더 모양이 반질반질한 것이 그리고 톡이 나온 것도 당연히 신석기겠죠. 갈 돌과 갈판은 뭐냐면 여기에다 곡식이 나오면 곡식을 이렇게 놓고 갈아요. 그래서 껍질을 벗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뼈바늘, 옷 입는 거, 의생활이라고 얘기하죠. 옷 입는 거, 옷을 만들어 입었다. 가락바퀴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무는 사라졌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나무 같은 걸 이렇게 꽂혀서 이 바퀴를 뱅글뱅글 돌리면 그러니까 실을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거 다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석기입니다. 나머지 한번 써볼까? 나머지 써보면 뭐 나, 다, 마, 다, 사 됐죠? 지금 우리 2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책 20페이지 그죠? 자 다시 PPT로 갈게요. 답은 이미 썼어요. 책에다가 이미 썼어요. 그죠? 넘어갈게요. 자, 선사시대 사람들이 벽화관 그림 같은 벽화를 그린 이유 뭐지? 그죠? 선사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바랬어? 무엇을 기원했어? 뭘 기원했죠? 그렇죠. 다산과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다산과 쓸게요. 다산, 풍요, 사냥 성공. 사냥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다산, 풍요, 사냥 성공 등을 발해서 벽화를 그렸다. 벽에 그림을 그렸다라고 됩니다. 넘어가 되겠죠? 알아서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가상일기. 일기 좀 써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힌트가 다 있어요. 구석기 시대래요. 다른 곳으로 뭐 한다 했죠? 그죠? 이동한다 했죠?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하는 구석기 시대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주변에 열매가 있으면 좋겠대요. 왜? 열매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열매를 모아서 먹는 거, 이거를 이제 열매를 모으는 거를 채집. 곤충 채집만 채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를 모으는 것도 채집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 이동. 똑같은 말이네. 이동. 먹을 거 많았으면 좋겠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주먹도끼, 찍찌르기 같은 걸 썼대요. 그러니까 이 뗀석기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 구석기네요, 계속해서.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동굴 벽화를 그려야겠대. 이거 역시 구석기. 그죠? 신석기 내용 한번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신석기면 어떻게 될까? 신석기의 경우에는 뭐 농사를 지었는데 힘들어 죽겠다. 이거 먹고 남은 건 어디다 보관하나? 통에다 해야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토기 만들어서 식량을 넣고 뭐 뼈바늘로 뭐 옷을 만들어 이런 이야기들 들어가면 딱이겠죠. 그죠? 한번 넘어갈게요.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힘이 세고 큰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혼자 합니까? 아니,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리를 지어서 다녔다 해서 무리 뭉탱이로 같이 다녔다. 무리를 지어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찾아서 자주 왔다 갔다 했죠. 있는 곳을 찾아 먹을 것 있는 곳을 찾아서 옮겨갔습니다. 이동하였다. 맞지요? 반대로 여기를 남겨놓고 여기를 비워놔도 구석기를 쓸 수 있어야겠죠? 그죠? 지금 우리 딸랑 구석기 신석기밖에 안 배웠는데 벌써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농사로 벌써 틀렸네요. 그죠? 농사가 처음 등장한 건 언제죠? 그렇죠. 신석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답은 X. 정착도 아니죠. 정착도 신석기죠. 그죠? 구석기의 경우에는 사냥, 채집, 그리고 무슨 생활? 그죠? 이동 생활. 하지만 구석기, 신석기 모두 다 사회는 평등했죠. 그죠? 평등 사회였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구석기 시대에는 주먹도끼, 집게와 같은 무슨 석기? 그렇죠. 뗀석기. 뗀석기가 사냥과 채집에 사용됐습니까? 네, 맞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3번 갈게요. 신석기 시대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그죠? 뭐가 시작됐다? 그죠? 농경이 시작되죠. 아이고. 농경이 시작이 됐고 뭐에 거주했죠? 그죠? 움집에 거주했다. 답은 니은, 리을. 계급이 발생한 건 이후에 배우고요. 뗀석기의 경우는 배웠죠. 뗀석기는 언제 나오죠? 그죠? 이건 구석기죠. 구석기. 뗀석기. 떼어서 사용한 석기의 대표적인 얘가 주먹도끼다. 자,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내용은 이거거든요. 선사시대 문화와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장난이었지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할 때 이제 마음을 잘 잡고 선생님이 올려놓은 이제 자료도 잘 이제 미리 한번 보시고 노트도 꼭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잘 적어가면서 보셔야 되고요.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책 한번 볼까요? 항상 책으로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 책은 안 봐도 되냐? 그런 마음 혼납니다. 책 보셔야 되고. 자, 한번 볼게요. 하지만 이제 정리해 가면서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볼게요. 선사시대 아까 뭐라 했죠? 역사 이전의 시대, 뭐가 없는 시대? 그렇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록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도구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뭐하고 뭘로? 그렇죠.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도구 뭐죠? 뗀석기죠. 뗀석기 너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뗀석기 종류로는 주먹도끼는 반드시 알아낸다 했죠. 그죠? 자, 식물의 뿌리나 열매를 모으는 거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죠? 그죠? 이거는 다른 말로 채집. 그죠? 동물을 잡는 것은 그죠? 안 어렵죠? 이건 사냥이죠. 사냥에는 협력이 필요하니까 무슨 생활? 그렇죠. 무리 생활. 의사소통을 위한 이것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언어를 씁니다. 언어를 사용했다. 자, 구석기 시대에는 당연히 먹을 걸 찾아서 옮겨다니 무슨 생활? 그렇죠. 이동 생활. 정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에서 살았다?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슬퍼하고 같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다산과 풍요,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뭘 만들었죠? 그죠? 조각상을 만들거나 동굴 벽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 교과서는 이 그림 이런 만화 이런 걸 굉장한 진심이에요. 아주 열심히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성의를 봐서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런 스타일이 이제 막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움집을 미리 보셨지만 움집에 비해서는 이거 집이냐 이게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헛술해 보이죠. 자, 한번 보시면 자, 일단 동굴 벽화 그리고 있네요. 불을 쓰고 있습니다. 불. 그죠? 뗀석기. 대표적인 게 뭐? 그죠? 주먹도끼. 그리고 뿌리나 열매를 채집. 그리고 물고기도 잡고 있네요. 그리고 같이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따라왔을까요? 자, 이거 무슨 시대입니까? 그죠? 구석기 시대. 넘어갈게요. 자, 바로 바뀌었네요. 토기를 사용한 신석기 시대. 이거 엄청난 변화죠? 그죠? 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작은 동물들도 살아나게 되죠. 보시면 이런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도구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다? 그렇죠. 간석기죠. 간석기.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자, 이전에 비해 뗀석기에 비해서 훨씬 정교하고 날카로워서 빠르고 쬐깐한 동물도 잡을 수가 있었대요. 자, 신석기 시대는 토기를 만들어서 곡식을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죠. 그죠? 신석기 시대에는 자, 무슨 생활, 이게 정말 중요하죠. 무슨 생활? 농사를 짓는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고, 짐승을 기르는, 집에서 짐승 기르는 거 뭐죠? 그죠? 가축 기르는 목축이 시작됐다. 우리가 이거를 자연을 이제는 이용해서 무엇한다?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여기 다 별표. 식량을 생산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 생활을 가져온 이런 큰 변화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신석기 혁명. 신석기 혁명의 주요 키워드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은 농사 지어야 되겠죠. 농경과 목축으로 자연에서 인간이 무언가를 자연을 이용해서 생산이 가능하다. 이 생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생산. 우리가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 신석기 혁명이라 합니다. 별표.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바닷가나 강가의 먼 집, 그렇죠.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었대요. 뼈바늘을 이용해서 뭘 만들고? 옷, 그리고 몸을 치장하기도 했고 태양이나 특정 동물 영혼을 숭배하기도 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또 나오죠? 구석기와 신석기는 지배하는 계층과 지배를 받는, 여기 이제 피라는 것은 받다, 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배하는 계층과 지배를 당하는 계층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뚜렷하게 나뉘지 않은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모두 다 평등한 사회였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볼게요. 신석기 시대는 어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책에 보시면 여전히 물고기도 잡고 사냥도 하는데 이제 다르겠죠. 뼈로 만든 작사를 이용해서 자가진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움집에서 살고 있네요. 그죠? 토기를 만들고 간석기, 갈아버려. 석기를 갈아. 그러니까 크기는 작아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날카로워지겠죠. 그죠? 아까 여기 갈돌과 갈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나오면 여기다 놓고 갈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토기가 있네요. 옆에 토기. 그죠? 이거 무슨 시대? 그래야지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자, 한 장 넘겨볼까요? 바로 아까 한 내용입니다. 그죠? 얘기했죠? 할만합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네, 좀 항상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두 시대를 다시 한번 수업 시간 안에 그냥 소화를 다 한다 생각하세요. 나중에 공부하는 거 나중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 정리하고 시험까지 다 대비가 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한번 써볼까요? 구석기. 자, 구석기.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의 노트에다 지금 적고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 번 써도 돼요. 그죠? 똑같 이제 있는 내용이다. 있으니까 난 절대 다시 안 쓸 거야. 두 번 쓰지 않아. 이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드라마는 두 번, 세 번, 네 번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기도 여러 번씩 하시고 자주 공부하고 손으로 써봐야 공부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인문학에 속하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를 쓰라는 거예요. 노트 학교 올 때 꼭 가져오세요. 알았죠? 자, 일단은 구석기. 무슨 도구 쓴다 했지? 뭔 도구?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일단 뗀석기. 그죠? 선생님 글씨 진짜 못 쓰죠? 미안합니다. 뗀석기를 사용하고 대표적인 뗀석기의 종류로 들어가는 게 뭐였어요? 그죠? 주먹도끼. 주먹에 딱 들어갈 만한 주먹도끼가 있었어요. 그죠? 나름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잡는 면, 이렇게 쓰는 면 이렇게 나눠서 디자인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써볼까요? 경제. 어떻게 먹고 살았죠?
그죠? 일단은 사냥했죠. 그리고 뭐 잡았죠? 그죠? 물고기. 또 뭐 했죠? 그죠? 채집. 채집 아시죠? 채집. 채집. 이런 것들로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 구석기 시대에는 함께 몰려다녔죠. 그죠? 무리 생활을 했고 한 곳에 있을 수 없었죠. 이동 생활을 했죠. 무리 생활, 이동 생활. 그죠? 어디서 살았습니까? 동굴이나 뭔집? 그죠? 막집.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종교나 예술 활동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종교나 예술 활동 했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시체를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매장을 했다. 매장을 했다. 매장이라는 건 땅에 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각상 또 뭐 만들었죠? 그래서 동굴 벽화. 얘들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이분들은 그죠? 뭐 다산과 아이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풍요 그리고 뭐 그죠? 사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래. 기원한다는 건 바란다는 뜻이죠, 여러분. 자, 이거 무슨 시대? 무슨 시대? 그죠? 구석기. 구석기 키워드 한 번씩 좀 적어봤거든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공부를 했어. 선생님하고 같이 책도 보고 이제 선생님 PPT 보여주면서 내용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업이 땡이 아니고 배운 내용을 다시 빈 노트에다가 중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번호 붙여가면서 쭉 써보세요. 그러면 공부가 정리가 됩니다. 이 정리는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하셔야 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웬만하면 여러분 아직 이제 많이 안 해봤으니까 같이 하려고 해요. 같이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꼭 해보셔야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시대 하나 더 배웠죠. 그 다음 무슨 시대? 이제 넘어갑니다. 신석기 가볼까요? 신석기. 신석기 시대. 신석기. 뭔가 새로운 석기를 썼던 시대. 그죠? 자, 첫 번째. 아예 도구가 달라졌습니다. 그죠? 뗀석기예요? 아니죠? 이제는 무슨 석기? 그렇죠. 갈아버렸어. 간석기. 그리고 곡식 만들고 남은 곡식들 저장하고 요리를 한다. 이런 말도 사실 써요. 저장과 뭐 요리에 썼다. 뭐? 뭐죠?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토기. 간석기와 토기를 썼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이거죠. 뭐죠? 무엇과 무엇의 시작? 농경은 농사 짓는 거. 목축은 가축 기르는 거. 농경과 목축의 시작. 이전에는 자연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인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건 무슨 뜻? 자연을 이용해서 무엇을? 그죠? 먹고 살 수 있어요. 식량을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하죠. 생산.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혁명이라 했지? 그죠? 요 자체를 우리가 신석기 혁명. 혁명은 여러분 앞으로 역사 공부하시면서 이제 배우겠지만 그냥 막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이제 조건이 있거든요. 아주 큰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범위가 아주 넓을 때. 그리고 그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아주 길 때. 우리 지금도 농사 짓잖아요. 지금도 목축하잖아요. 그죠? 자, 신석기혁명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한자어 자체로는 이 가죽혁 그리고 목숨명 이렇게 써요. 이전의 것들을 깨뜨리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 우리가 이걸 혁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3번. 뭘 써볼까요? 그죠? 이전하고 달라진 거. 구석기 때는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죠? 정착 생활. 농사 지은 때 옆에서 봐야 되고 농사 지어야 하니까 어디 갈 수가 없네요. 그리고
바닷가나 강가에 무엇을 짓고? 그렇죠. 움집. 그렇지. 움집을 짓고 생활을 했다. 자, 그리고 종교 예술적 활동도 당연히 했다. 뭐 만들었다고? 그죠?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무슨 바늘? 그렇죠. 뼈바늘. 여러분 책에 은근히 가락바퀴도 나왔어요. 사실은 뼈바늘, 가락바퀴. 가락바퀴는 실을 뽑아내는 기구입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실을 막 이렇게 꼬아서 만드는 기구거든요. 도구거든요. 그리고 아까 몸을 치장할 때 조개를 갖다가, 그죠? 여러분도 바닷가 놀러 가면 조개 껍데기 가지고 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귀걸이로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조개 껍데기로 몸을 치장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그죠? 뭘 숭배했었죠. 뭘 숭배했죠? 특히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 알았지? 그죠? 태양. 그리고 각각의 부족을 상징하는 특정 동물. 그리고 뭐 영혼 숭배. 뭐 이런 것들. 이런 종교적인 모습 여전히 보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다 종교적인 모습 보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시대의 공통점이 있었죠. 밑에 한번 쏠게요. 뭐가 있었을까? 구석기나 신석기나 공통점. 무슨 사회? 그죠? 평등사회. 정리하고 있습니까? 평등사회. 짠, 짜자잔. 선생님이 이게 일부러 크게 썼어요. 여러분도 정리하실 때 이게 뭐 조그맣게 써서 눈에 안 보이게 해서 안 보인다는 핑계로 공부 안 하지 마시고 시원시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나중에 본인이 정리한 내용을 다시 보는 게 가장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교과서 18, 19, 20쪽 부분하고 선생님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파워포인트 부분 정리했고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것도 자주 수업하면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학습터의 경우에는 이게 좀 녹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능하다면 같이 탑재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